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종목 쪽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이 시간 전망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차성록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적자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이제 채권 부분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흑자 전환된 것으로 이제 배경이 꼽히고 있는데요. 증권사 61곳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3,55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는 2,8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만은 6,379억 원이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매매 이익이 금리 안정화에 따른 채권 관리 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분기보다 한 1,850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이제 증권사의 인원이라든가 지점 축소에 따라서 1,470억 원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증권사의 이제 구조 조정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인원은 지난해 말 4만 241명에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9,146명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국내 지점도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1,477개에서 1,380개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수탁 수수료 수익은 이제 주식 거래 대금이 전분기 대비 이제 증가하면서 364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전체 증권사가 61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흑자를 낸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61곳 가운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61곳 가운데 48곳, 그러니까 70.4%의 증권사가 순이익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3곳은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를 기록한 13곳 가운데서는 이제 국내가 7개 증권사고요. 외국계 6곳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흑자를 낸 증권사는 이제 전분기보다 15개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적자에서는 16개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증권사의 1분기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그러죠.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제 0.8%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분기보다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건전성 지표인 이제 평균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라고 하는데요. 3월 말 현재 이제 470.9%로 지난해 12월 말 476.3%보다 5.4%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보유규모 확대에 따른 금리 관련 이제 위험액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총 위험액이 한 1,431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13개사의 그 평균 NCR을 보게 되면은 407%인데요. 지도 비율이 이제 150%보다 이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우증권도 이제 대형증권사들의 실적 바닥을 벗어나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당기 순이익이 461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과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449억 원으로 이제 뒤를 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메디치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등은 각각 200~300억대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이 한 150억대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매각이 진행 중인 현대증권의 순이익도 48억 원으로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실적 호조 영향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증권주들이 실적 개선 흐름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상승에 따른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 종목보다는 여전히 상승 종목이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양증권이 이제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증권주 가운데서 가장 상승폭을 이제 키웠고요. 교보증권도 역시 한 3.3% 정도 상승해서 7,130원의 종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제 2% 정도 주가가 올라서 46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4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동부증권, SK증권도 1%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현대증권, NH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오른 데 따른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증권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증권사들은 이제 2분기에도 좀 실적 개선세를 이어질 것으로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주식 위탁 매매 거래 규모가 1분기에 이제 5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보다 한 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랩 어카운트 등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이 좀
회복세를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이제 대폭 줄어들어서 올해 대형 증권사들의 그 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들의 주가도 2003년 카드사 때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실제 대우증권의 이제 PBR을 보게 되면은 현재 0.73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 사태 때가 이제 0.75배, 그리고 금융위기 때가 0.91배였는데요. 이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영업용 그 순자본 비율 그 제도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 그리고 중소형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증권사들이 올해 2분기에 아까 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와 실적은 증권사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이제 대형 증권사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제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이제 꼽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NCR 제도 개편에 최대 수혜주로 또 이렇게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간의 인수합 비용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 증권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팟라이트에서 증권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증권주의 최대 핵심은 NCR과 관련한 영향력 점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증권주들의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것이 이 투자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